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말랑한 뱃살이 더 잘 빠질까? 아니면 단단한 뱃살이 더 잘 빠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민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점심 뭐 먹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뭐 입고 나가지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단단한 뱃살이 더 잘 빠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약간 좀 말랑말랑한 뱃살이 더 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살이 찌는 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피하 지방이 두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이 두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빠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디에 지방이 끼인 거예요? 맞아요. 불규칙한 식습관을 통해서 내장 기관에 지방들이 쌓인 거를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하 지방의 경우에는 이 근육과 피부 사이에 쌓여져 있는 피부층을 바로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모든 게 다 귀찮다라고 하는 귀차니즘. 두 번째는 온몸이 조금 찌뿌둥하거나 온몸이 결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장 지방이 과하게 되면 이 내장 지방, 지방세포에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신호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 체중이신 분들보다 비만 체중이신 분들이 자꾸 움직였을 때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결리거나 쑤시거나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살이 찌는 원인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이 살이 찌는 원인과 어떻게 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살이 찌는 이유는요, 영양이 과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영양 결핍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어떠한 음식으로 시작하십니까? 저녁에요, 고기를 먹는데요, 야채는 얼마나 드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어떤 탄수화물? 정제가 되어버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다 보니까 영양이 남아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에 신경 쓰느냐고 살 빼는 것만 신경 쓰는데 나중에 어떠한 그 진단을 받게 돼요? 마른 비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른 비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내 장 속에 뚱보균이 많다, 유익균이 많아서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밥을 먹었으면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발효시켜서 적정량의 영양소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 속에 나쁜 뚱보균이 많다 보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을 똑같이 먹어도 이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더 빠르게 축적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살찌고 저 사람은 왜 그대로지?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바로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바뀌면서 유해한균, 즉 뚱보균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열량을 저장시키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이 빠진 것처럼 느끼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마른 형태의 근육은 부족한 이 마른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단단한 뱃살과 말랑한 뱃살 중 어떤 게 더 잘 빠질까인데, 둘 다 잘 빼야 되겠죠. 그래서 피하 지방의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감소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요, 바로 식단을 통해서 감소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이 찐 이유는 뭐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라는 영양소를 먹어야 되지만 한 가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남아도는 열량들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었다. 어디로?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만을 내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될 거는 피하 지방도 중요하지만 몸속에서 정말 쓸모없는 지방인 내장 지방을 빼는 데에 집중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마셔야 될 거, 바로 금주. 술을 먹게 되면 간에서 단백질 합성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이 일들을 막아버리게 되어 있고요. 지방이 더 축적이 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술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겁니다. 술을
금주, 멈춰 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려요. 과도한 헬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달달한 거를 찾게 되기 때문에 생활 운동 중에 스트레칭, 림프를 자극시킬 수 있는 생활 스트레칭과 함께 더불어서 만보 걷는 게 어렵잖아요. 만보 걷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오래 걷다 보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총 따졌을 때 하루에 계단 60개만 올라가세요.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간식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간식을 줄여주시는 거냐면은 이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것들, 빵, 케이크, 그다음에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그 설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줄여주시면은 이 내장 지방 감소되는 데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빼놓지 말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 음식을 먹을 때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죠. 말랑한 뱃살이 더 잘 빠질까, 단단한 뱃살이 더 잘 빠질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랑한 뱃살도 빼야 되고요. 단단한 뱃살도 빼야 됩니다. 그만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디톡스를 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생활 습관 균형으로 단단한 뱃살도, 그 다음에 말랑한 뱃살도 처음 그 모습 그대로의 균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